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녹화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얘기했던 대로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시험은 끝났지만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경우의 수가 똑같이 시험 범위로 한 번 더 나올 건데 해야겠지. 그래서 해야겠지. 그래서 예고했던 대로 우리 기말고사는 끝났지만 한 번 더 고등학교 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 위에 지금 이쪽 대각선 쪽, 그치? 대각선 쪽에 어그로가 끌려져 있는데 중학교에서 배운 경우의 수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는 같은 난이도다. 미안해. 사실 어그로였고 같지는 않아. 난이도 같지는 않겠지. 당연히 고1 때 배우는 건데 그러나 구하는 방식은 같다.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 책 좀 봤다. 우리 태능중학교에서 수업을 좀 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갔더니 좀 비슷한데? 뭐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화를 한번 심화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됐었어. 경우의 수. 이게 오늘의 수업 요약 모음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쳐볼까? 내가 칠까?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 개의 사건 중에서 하나의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냐? 이 방이 추운 방이라 기침이 나오네. 미안. 자, 여러 개의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치? 사건들 중에서 하나만 일어나. 그러면은 우리 어떤 연산 방법을 생각을 했었어? 얘는 더하기. 그치? 기억나지? 예를 들면 여기 뭐 근처에 있는 뭐 요런 거를 이용해 봅시다. 집에 요런 게 많아요. 자, 이렇게 공룡 2마리, 그치? 트리케라톱스 2마리가 있대. 그리고 오랜만에 볼 거야 너희들도. 여기 헬로카봇 헬로카봇. 자, 2마리가 있대. 이렇게. 자, 손이 안 돼서 이렇게 2마리가 있대. 자, 이렇게 2마리 중에서 헬로카봇 2개, 공룡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치?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헬로카봇 선택하는 거 경우의 수 2가지, 공룡 선택하는 거 2가지. 그럼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4가지가 되겠네. 자, 이번에 바꿔볼게. 헬로카봇이 3개야. 공룡이 2개야. 그러면 헬로카봇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와 공룡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2가지. 그치?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더해지지. 내가 선택하는 거는. 그래서 얘네들을 합의 법칙이라고 고등학교 때는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2개의 사건, 헬로카봇을 뽑는 경우의 수와 그리고 이 공룡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와 2가지를 전부 합친다. 그렇지? 이렇게 기억나지? 그래서 얘는 1번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냐면 얘는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네. 자, 두 번째. 느낌이 오지? 두 번째. 여러 개의 사건이 모두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치?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수학에서는 이 동시에라고 하는 애는 같은 시간이 아니었지? 요거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 수학에서는 같은 시간이 아니었어. 수학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고르고 음료수를 골라서 계산을 하러 가지.
그러면은 샌드위치 고르고 음료수 고르는 방법과 음료수 고르고 샌드위치 고르는 거 내가 계산대 앞에 서면은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몸을 분리해가지고 뭐 난 반쪽은 샌드위치 가지려고 반쪽은 음료수 갈 수가 없겠지. 이 동시에라고 하는 애는 같은 시간이 아니야. 두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난다 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오늘의 수업 요약 여기 요약에 보면은 여러 개의 사건이 모두 일어나는 건가, 이거는 곱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용어만 달라졌지 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치? 첫 번째 방법, 경우의 수에서는 두 사건 중에서 빨간색이야. 두 사건 중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다고? 더한다. 그치? 그리고 두 사건 중에서 두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난다. 이런 애를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했어? 곱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었지. 자, 괜찮아. 우리 기말고사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1에서 20까지 적힌 카드가 있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세봐. 3, 6, 9, 12, 15, 16. 몇 가지? 6가지. 그치? 6가지. 어렵지 않지? 그냥 세면 돼요. 두 번째,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4 뭐야? 4, 8, 12, 16. 20까지 있으니까 20. 그치? 세야 되지? 얘는 5가지. 20까지 적힌 카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3번이 문제야. 4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4와 3의 배수가 나오는 수래. 우리 3의 배수 나오는 거 구했네? 4의 배수 나오는 거 구했네? 그래서 우리 답을 11이라고 쓰면, 11가지라고 쓰면은 얘는 틀립니다. 이거 왜 틀리지? 이거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치?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었어. 근데 이거 고등학교 문제야. 단지 이제 카드가 좀 많아질 뿐이고, 계산이 조금, 계산이 아니면 뭐 이거 계산이 없잖아. 카드가 조금 많아질 뿐이야. 뭐 1부터 50이나 1부터 100까지나 뭐 이렇게. 자, 이거 왜 11이 안 되는 거였어? 무슨 얘기냐? 얘를 따박따박 써보면은 3, 6, 9, 12, 15, 그리고 18, 6가지. 오케이? 자, 4의 배수 4, 8, 12, 16, 그리고 20. 이렇게 5가지. 그런데 어떤 게 겹치냐?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 12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12를 내가 뽑았어. 그러면 이 12라고 하는 애는 누구도 되는 거야? 3의 배수도 되면서 4의 배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때? 12를 뽑으면 여기서 셌던 6가지에 있는 안에 12가 들어가는 거와 5가지 안에 들어간 12가 들어가는 거랑 겹치겠지. 한 번만 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번을 세줬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겠네. 이해 가지?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6개에서 12 셌으면 7, 8 건너 껴야 되지. 12카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8, 9, 10. 그래서 얘는 10가지가 돼야 됩니다. 10가지. 이해가? 요거? 괜찮아? 요런 게 조금 달라지는 거야. 요런 게. 3의 배수는 6가지였지만 4의 배수는 5가지였지만 4 또는 3의 배수는 10가지가 된다. 이유는 여기 있던 12 카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속이 12 카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얘는 4의 배수에도 들어갔었고 3의 배수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12는 6가지에도 들어가고 5가지도 한 번 들어갔었지. 그럼 한 번을 빼줘야 될 거냐. 2번 셌으니까. 그치? 괜찮아. 요거 이해가?
이해가? 이해만 가면 돼요. 이해만 가면 돼요. 괜찮아? 우리 그 교과서에서도 했던 내용들이고 프린트에서도 한번 했었지. 프린트에서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이렇게 머리로 한 친구들보다는 어떤 친구? 다 쓴 친구들이 오히려 정답률이 더 높아. 이렇게 여기서 12가 또 있네. 근데 카드는 한 장이지? 그러면은 하나하나 세보자 10개 정답 이렇게 해서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와,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유형은 진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역을 칠하는 문제. 영역을 칠하는 경우에서 구하는 건데 쉬운데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려워. 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자, 보자. 우리가 원래 공부를 했던 문제는 요런 거지. 여기 벽이 있어. 차례대로 있어. 그치? 뭐 4가지로 할까? 자, 여기 4개의 벽에 5가지 색깔로 칠할 거야. 자, 그러면 차근차근 칠해 나가는 거지. 우리는 이제 페인트곡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근차근 옆에 있는 벽과 다른 색깔로 칠해가면서 가는 거지. 자, 이쪽에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자, 이쪽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얘랑만 다르면 되잖아. 이쪽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이쪽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랑만 다른 거? 4가지. 맞아? 맞아. 옆에 있는 벽과만 다르면 됩니다. 옆에 있는 벽과만.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이 끝에서부터 놓는 게 아니라 가운데부터 놓는 거야. 가운데부터. 왜 가운데부터 놓냐면, 자, 색깔을 바꿔서 얘부터 칠해야지만, 얘부터 가운데 이제 다른 벽과 붙어있는 애 먼저 정해야지만 양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 색깔과 다른 색깔을 칠하는 거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조금만 다시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그리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벽이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으로 돼 있대. 잘린 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그냥 아무 벽이나 먼저 칠해도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칠해야지 정상이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벽을 먼저 칠해. 얘가 제일 많이 맞닿아 있잖아, 다른 벽들과. 얘를 먼저 칠해야지만 이 색과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벽은 다른 벽들과는 다른 색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제일 많이 면적이 닿아 있는, 제일 많은 벽과 닿아 있는 면적이 제일 많은 그 벽부터 칠해야지만 걔랑 다른 색깔을 하나씩 꽂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벽을 칠할 때 제일 많이 닿아 있는 벽 먼저 색을 정하면 다른 벽은 그 색을 못 쓰는 거잖아. 같을 수가 없지. 그럼 경우의 수가 빠짐없이 셀 수 있겠네. 봐봐, 이거 봐봐. 다시 천천히 생각해봐. 요 벽을 먼저 칠하면 지금 이 벽은 어떤 벽이야? 얘 전부 다 맞닿아 있어. 그러면 맞닿아 있다는 얘기는 뭐야? 요 지금 해바라기의 가운데 모양에 있는 색깔과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요 얘기지. 이해가? 그러면은 다른 색을 칠하니까 이제 요 많이 맞닿아 있는 면적과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를 생각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많은 면과 맞닿아 있는 건 제일 먼저 두는 이유는 그거야. 다른 색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 요거 보면은 요것도 원래 차례대로 해도 돼. 왜냐면 이게 벽이 일자로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례대로 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거 보면은 얘가 원래는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면, 순서가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요 벽이 두 벽과 맞닿아 있는 거지, 또는 요 벽이 맞닿아 있는 거지. 그래서 얘 먼저 칠하는 거야. 이렇게 5가지. 그리고 얘는 얘랑만 다르면 4가지. 이쪽도
얘랑만 다르니까 4가지. 이쪽도 얘랑만 다르니까 4가지. 벽을 어떻게 칠해? 모두 다 칠하는 거지. 그래서 연산기호는 못 쓴다? 곱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일자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바로 옆에 있는 한 면간 다르면은 색을 다 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상관없이 맨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칠해도 정답이 됐었다고. 이해가, 여러분? 이해가? 포인트는 이거야. 이웃한 영역과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웃한 영역과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가장 면이 많이 닿아있는 색을 먼저 정해버리면 다른 붙어있는 벽은 이 색깔 빼고 하나씩 칠해 나가는 거지. 이해가? 자, 그럼 우리 페인트공이 됐어. 생각을 해봐. 여기서 옆에 있는 이웃한 면과는 달라야 돼. 그럼 옆에 있는 거 칠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내가 D 칠했다가 C 칠했다가 갑자기 E 칠해도 돼?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옆에 이웃한 영역과는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 그러면 내가 D 칠했어. 그럼 C 칠해야 되지? 그럼 C 칠하고 A 칠해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나가야지. 옆에 있는 색과 다른 걸 먼저 칠해 나가는 거야. 괜찮아? 이해가? 자, 요거 내가 이거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줄 거야. 지금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면은 무슨 면이야? 이 D면이지. D는 다 맞닿아 있잖아. 그래서 D 먼저 색깔을 고를 거야. 그러면 D가 고른 색깔은 A, B, C, E가 고를 수 없겠지. 그럼 생각하지 않아도 되네. 제일 편리한 방법이겠네. 제일 간단한 방법. 그치? 많이 맞닿아 있을수록 그만큼 경우의 수가 빠지니까, 곱해야 되는 또는 더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빠지니까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거 먼저 정합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야 돼.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면적을 먼저 선점하는 이유가 뭐야? 걔가 맞닿은 면적을 고르면 다른 면이 맞닿아 있는 애들은 경우의 수가 줄어드니까, 계산해야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드니까, 생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줄어드니까 제일 많은 면적이 맞닿아 있는 것부터 색을 정합니다. 자, 그럼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거 D 먼저 고르자. D 먼저. D 몇 가지? 5가지 색깔을 칠한다 그랬으니까 5가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생각 잘해. 이웃한 영역을 칠한대. 이웃한 영역 누구야? 뭐 다 이웃해 있잖아. 근데 누구 먼저 가는 게 편하겠어? 요쪽으로, 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겠지. 또는 이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이유는 이웃한 영역을 칠하려면 쫙 이렇게 돌면서 칠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뭐 뒤죽박죽 칠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D에서 A 칠해. 그리고 갑자기 E 칠해. 그리고 갑자기 C 칠해. 그리고 갑자기 B 칠해. 이상해지지. 자, 그럼 우리 풀이 방법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D 칠하고 이웃한 영역 누구야? C 칠할게. C. 그러면 여기서 5가지 칠했으니까 C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여기 칠했어. 이제 4가지. 자, 그럼 이제 A 칠하자. 이웃에 있는 거니까. 이웃에 있는 거 누구 몇 가지? C하고 D하고 색깔 달라야 되네. 그치? 요거. 그럼 몇 가지? 3가지. 왜 안 써져? 3가지. 자, 그럼 이제 B 칠할래? E 칠할래? 생각해봐. 누구 칠해야 돼? B 칠해야 되겠지. B. 왜? A랑 인접해 있는 애 누구야? B지. B. 그치? 얘 칠해야 되잖아. 그럼 얘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A하고 D랑 인접해 있지. 지금 칠한 거. 얘네랑만 다르면 되겠네. 몇 가지? 3가지. 자, 그럼 이제 E는 몇 가지? B하고 D랑만 다르겠네. 몇 가지? 얘도 3가지. 자, 그래서 결론 정답 구합시다. A, B, C, D, E 다 칠하는 거야? 얘네들 중에서 골라서 칠하는 거야? A, B, C, D, E 다 칠하는 거지.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그러면 20. 그리고 얘 곱하면 9. 얘 곱하면은 27. 그리고 얘네 2개 곱하면 몇입니까? 540 되겠네. 지금 540까지. 자,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원래 풀이 방법이. 이해가? 자, 내가 오답 보여줄게. 오답 보여줄게. 요거 한번 이렇게 쑥 없애보고. 자, 어떻게 하면은 틀려지냐면,
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칠할게. 오답이니까. 오, 그러면 우리 D 먼저 칠할게. 많이 영역이 맞다 했어. 얘 몇 가지? 5가지. 자, 그리고 나는 A 칠할 거야. 몇 가지? 4가지. 여기까지 비슷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나는 C 칠할 거야. 몇 가지? A, D 뺀 거 3가지. 자, 괜찮아. 몇 가지? 자, 그 다음에 나는 2 칠해볼까? 뛰어넘어서 얘 몇 가지? D 칠했으니까 4가지 되겠네. 그리고 B는 3가지 영역과 맞닿아 으니까 2가지만 칠하면 되겠네.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5 곱하기 다 칠하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벌써 눈치챘지? 이상하지? 얘 몇 가지? 20가지. 얘 몇 가지? 6가지. 왜 0이라고 나와? 얘 몇 가지? 24가지. 계산하면 몇 가지? 480가지. 이상하네. 아까 540가지였지? 뭐 잘못했을까? 눈치챘나? C 칠한 다음에 나 어디로 갔어? 방금 빨간색은 2로 가버렸어. 그치? 인접해 있지 않잖아. 그치? 차례대로 인접한 것과 다르게 가야 돼. 요거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되면 오류가 생기는 점이 뭐냐면, 자, 요쪽에 만약에 빨강이 나왔어. 빨강. D가 여기가 만약에 파란색이야. 그치? 여기 파란색. 여기 빨강만 다르면 되니까 2는 여기 파란색 올 수 있지. 그치? 여기 빨강만 안 오면 되니까. 자, 봐봐. 이제 색깔 봐봐. 이상하지? 여기 B 봐봐. 내가 빨강이랑 파랑만 다르면 되잖아. 그치? 여기도 파랑 되는 거잖아. 색깔 칠할 수 있잖아. 요렇게. 그치? 이거 파랑 되는 거잖아. 파랑. 근데 B는 왜 2가지가 됐어? B 몇 가지 될 수 있어? 3가지도 될 수 있네. 근데 이 B는 2가지도 될 수 있지. 어떤 경우에? A하고 E하고 색깔이 다른 경우. 여기가 만약에 노랑이야. 그러면 빨파노 3개 색깔 빼고 나머지 2색깔이 올 수 있는 거잖아. 어려워. 그치?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인접한 거대로 차례대로 계산을 해야 돼. 자, 요 2가지 지금 한번 포인트 체크해 볼게.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자, 요렇게 2가지가 나오는 경우, B가 2가지 칠할 수 있는 결론으로 B가 2가지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A와 E가 색깔이 같은 경우에 3가지지. A와 E가 색깔이 다른 경우엔 2가지야. 그럼 이거를 사건을 2개로 나눠야 돼. 어떤 경우? B가 2가지로 칠해질 수 있는 경우, A와 E가 색깔이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가 2가지지. A와 E가 색깔이 같은 경우엔 3가지로 칠해지는 경우, 이 2가지 사건을 어떻게 해야 돼? B는 2가지로 칠해질 수 있거나 3가지로 칠해질 수 있는 거 더해야 돼. 그래서 어렵다고. 이게 경우의 수가. 내가 계산하는 방법, 나 항상 얘기했지. 경우의 수와 확률은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이 무궁무진해. 항상 얘기하잖아. 나의 생각대로 가도 되고, 하나하나 세도 되고, 계산을 해도 되고, 묶음으로 세도 되고, 또는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 풀이 방법들을 나만의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잘못 사건을 잡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려워. 풀이 방법도 여러 가지고, 뭐 해설지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포인트를 잡아야 돼. 포인트.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야? 제일 주제가 되는 거. 이웃한 영역과 색깔을 다르게 칠하는 거야. 다르게. 그러면 이웃한 영역, 칠한 영역에 옆에 있는 애를 하나씩 칠해 나가면 지금 요런 경우가 안 생기겠지. 지금 여기서 잘못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어? 내가 D, A, C 칠하고
갑자기 2 칠해버리 2 인접해 있지 않잖아 지금. 그치? 2 칠해버리니까 2를 칠해버리니까 붕 떴지. B가 요거 같은 사건이 되는 게 생겨버리는 거지. 색깔이 같은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럼 요거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자, 5가지 칠했어. 여기 4가지 칠했어. 3가지 칠했어. 그러면 누구 칠해야 돼? 생각해봐. A, D와 인접해 있는 얘 먼저 칠해야지. 면적이 더 많이 맞다 했잖아. B가. 그럼 이게 몇 가지야? 3가지. 그리고 이게 몇 가지야? 요거 2개랑 다르면 되니까 3가지.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결론은 같네. 요거 좀 이해가? 우리가 진짜로 페인트공이 돼야 돼.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은 얘기했지? 진짜 실제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거야. 사용을 왜 이렇게 발음이 쌍시옷이 세지냐? 힘든가? 진짜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페인트공이 돼야 돼. 그래서 이웃한 영역과는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러면 이웃한 영역을 다르게 칠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하나 차례대로. 괜찮아? 이해 가나 이거? 또 다른 예 보여줄까? 다른 예를 한번 보여줄게. 이걸 좀 많이 지워야 되는데 지우면 되지 뭐. 다른 예를 한번 보여줄게. 요거랑 좀 다른 예인데, 자,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단어 선택 참 어렵습니다. 그치? 우리나라 국어 굉장히 어려워요. 국어책 너희들 시험 공부하는 거 한번 봤는데 어려워. 정말 대단하셔. 국어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나는 그런 언어 같은 거 못해가지고 뭐 수학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래. 너희들이 맨날 도와줘. 많이 도와주세요.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나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지울 거 왜 이렇게 많아? 자, 단편적으로 좀 확실한 예를 보여줍시다. 요렇게 붙어있는 경우. 자, 내가 네모칸을 그리고 이거를 직사각형을 그리고 대각선으로 쫙 자를 거야. 쫙. 자, 요렇게 영역이 나뉘어졌는데 A, B, C, D. 자, 요렇게 4영역으로 쪼개졌대. 자, 요거를 색칠해보래.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다. 자,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푸는,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형 오빠들, 누나들 푸는 그런 문제인데, 봐봐. 제일 많이 맞닿아 있는 면적을 찾으려고 했더니 다 2개씩. 그치? 다 2개씩 맞닿아 있어. 자, 요거를 우리 4가지 색깔로 칠해볼까? 자, B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 4가지. 자, 이해 갔지? 차례대로 칠하자. 페인트 공이야. A 칠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자, 차례대로 칠할 거야. 그리고 맞닿아 있는 게 D가 많이 맞닿아 있어, C가 많이 맞닿아 있어. 칠한 것 중에서 C가 많이 맞닿아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몇 가지? 2가지. 그 얘는 몇 가지? 얘 2개 다르면 몇 가지? 2가지. 자, 어때? 뭔가 좀 이상해? 아니면은 맞는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풀이 방법은 맞을까 틀릴까? 틀렸지. 왜 틀렸을까? A와 C는 맞닿아 있어? 물론 이 꼭지점을 보면은 맞닿아 있지만, 아이고, 오우 깜짝아. 맞닿아 있지만 만약에 A를 빨간색으로 칠했어 내가. 그러면 C는 빨간색으로 못 칠할까? 칠하지. 왜? 색깔이 구분되잖아. 이웃한 영역은 어떤 영역이야? 내가 요걸 노란색으로 칠했어. 그럼 요걸 노란색으로 칠해버리면 겹쳐지죠. 합쳐져 버리잖아. 그치? 그럼 이게 하나의 면적으로 합쳐져 버리니까 그렇게만 안 되면 돼. 그러면 C를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B랑만 다르면 되지, 지금은. 그래서 얘는 몇 가지야? 3가지야. 어렵지? 자, 그럼 이제 D 생각해봐. 이제 진짜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게 하나가 남았어. 그게 뭐냐? D를 칠할 수 있는 거는 정말 2가지야? 총 4개의 색깔이 있어. 아닙니다. 아니야. 왜 아니냐면
방금 했던 거야. 봐봐. 여기 빨강 칠했어. 여기 빨강 칠했어. 두 가지가 아니라 빨강 빼고 다 칠할 수 있는 거지. 몇 가지도 돼? 세 가지도 되는 거야. 자, A 빨강 칠했어. 만약에 C 파랑 칠했어. 그러면 D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이거 이상하네. 어떨 때는 두 가지 되고 어떨 때는 세 가지 되네. 어떻게 해야 돼? 사건을 나눠야 돼. 어떻게 사건을 나눠야 돼? D가 두 가지 칠해지는 사건 하나, D가 세 가지 칠해지는 사건 하나. 그럼 D는 두 가지로 칠해질 수도 있는 경우와 D는 세 가지로 칠해질 수도 있는 경우, 이 두 사건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두 사건 따로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사건. 바로 위에 합의 법칙 사건. 이해가? 요거? 내 말 이해가?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영역을 색칠하는 문제는 돌아가면서 칠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또 봐야 돼? 영역을 칠한 다음에 얘네들이 영역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봐줘야 돼. 그리고 이 맞닿아 있는 이 D 영역이 A 영역과 C 영역이 색깔이 같을 수도 있는지 또는 달라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 보통 고등학교 친구들도 어떻게 푸냐면 4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2가지 많이 해.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냥 좀 빨리 풀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빨리 풀려고 생각하다 보면 시험이니까 긴장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요런 함정에 퐁당 빠져버리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못 내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 아마 본 적 없을 거야. 이렇게. 본 적도 있겠지. 물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집에서는 이런 거 뭐 이렇게 중학교 애들도 풀 수 있어 라고 너희들을 굳게 믿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셔서 이런 거 많이 내기도 하지만, 보통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면적이 애매한 부분 말고 이렇게 점으로 닿아 있거나, 사건을 이 D 같은 경우에 뭐 2가지로 찍히는, 2가지 칠하는 사건, 그리고 3가지로 찍히는 사건, 요런 경우가 안 섞이게끔 면적을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주는 이유가 중학교 단원에서는 이 이유 때문에 그래. 어떤 경우엔 2가지 나오고 어떤 경우엔 3가지가 나오는 거를 우리 중학생들이 뭐 좀 무시하는 건가? 아니야. 약간 공부하는 그 양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 단원에서는 요거는 우리 많이 봤지. 요것도 많이 봤고요. 요거 벽칠하는 거 옆에 쩌라락 나란히 있는 벽, 그리고 요런 영역도 많이 봤을 거야. 그치? 요런 영역도 우리 많이 봤을 거야. 우리 그 프린트에도 요거 있었어. 그치? 그래서 정답은 540까지 요거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어떤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얘처럼 하나의 점으로 만나가지고 A하고 C하고 색깔이 같아지는, 그치? 같을 때는 3가지로 칠할 수도 있고, D가 A하고 C하고는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D가 2가지로 칠해질 수도 있는 사건도 생각해줄 수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땐. 그치? 여러 유형을 보여주려고 지금 요 문제를 갖고 와서, 사실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고 너희들이 생각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요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잘 이해 안 되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학교 오면은 물어봐. 막 물어와가지고, 나 항상 교무실에 있으니까. 그치? 교무실 없으면은 뭐 너희들이랑 뭐 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잘 찾아보세요. 나 뭐 운동장에 있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랑 공찰 수도 있고, 뭐 어제처럼 가서 뭐 눈싸움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제 누가 돌렀니? 어제 눈 누가 던진 거 맞았는데 허리가 지끈거려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요렇게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유형들을 많이 보여준 거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수학 포기해버릴까 이러지 말고, 이거 어려운 문제야. 고등학교 친구들이 푸는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요 색칠하는 거는 우리 문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된다. 어떻게? 면적이 많이 닿아 있는 거 먼저 정하면 나머지 색깔은 얘 빼고 정하면 되니까, 면적이 가장 많이 닿아 있는 벽부터 칠한다. 대신에 이웃하는 다른 색이니까, 이웃한 면은 다른 색이니까 요 정하면 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색깔을 정해서 모두 다 칠하는 경우에는
곱하면 되니까, 그치? 곱의 법칙.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문제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좀, 그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갖고 보여준 거니까.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학교에서 건강하게, 온라인 수업 잘 보내고 학교에서 건강하게 봅시다. 알았지? 자, 안녕!